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 반복하는 것처럼 반복어구, 반복어휘가 있는지, 연결사, 접속사가 있는지, 글의 특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글에서 연결사와 접속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 라고 생각하면 또 반복되는 어휘를 찾아볼 수 있겠죠. 반복되는 어휘를 봤더니 이 글에서는 그 정말 순간순간 딱 바라봤을 때 0.3초 만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부분이 눈에 띄어, 이 부분이 눈에 띄어 하면 되거든요. 뭐 writing 눈에 띌 수 있고 또 뭐 word, 단어들, 뭐 단어 말,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language 등등등. 자,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비슷한 개념을, 비슷한 컨셉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또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숫자가 있죠. 17세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말했다. 뭐 사람 이름, 엘리자베스 스타일, 섹스피어 드라마. 그 다음에 이런 거 인용하는 구문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인용이라는 게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이 글의 전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하면 이제 인용어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되게 장황한 이야기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의 확률이 높아요. 유명한 사람이 쉽게 말하는 경우는 굳이 인용 부호를 쓰지 않겠죠.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 어려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끌어와서 쓰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글을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Modern Scientific Writing in English. 여기까지가 begin 앞에 있는 주어 부분일 텐데 현대의 과학적인 글쓰기는 시작되었다. 17세기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현대의 과학적 글쓰기를 17세기에 시작했다. 17세기라고 하는 이 기간은 특징이 있네요. 어떤 특징이 있냐? Intense debate over the nature of 이거. 이게 그럼 결국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주제문이겠죠? 특징이 있다. 지금 이 글의 소재가 17세기 과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 이 시기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내용의 주제, 핵심 부분을 관통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각 글쓴이들의 의견을 앞에서 또 전개해 나가겠죠. 이 이슈, 이것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control, knowledge, 베이컨이 put it, 주장하는 바로는 바로 이렇습니다. 강요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강요하고 좌우하며 모든 사람을 혼란으로 집어넣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무수히 많은 empty, controversial and idle fantasy. 헛된 논쟁, 공허한 논쟁.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베이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당시의 말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자, 이 베이컨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베이컨은 더 최초에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자베트 스타일, 그 글쓰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 방식, 뭐 문책. 이것은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 포함한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문체에 대해서 반발을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명공문학적인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엘리자베스 스타일이 있었다면 이때 바로 베이컨이 등장하면서
이 당시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 드라마 스타일 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이 때를 비난한 사람이고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비판을 했냐 하면 바로 이렇게 force and overruled understanding.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막을 쳤다. 누구와 누구? 그 지적인 사람과 세상 사이에 장막을 쳤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떤 시대를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시대. 이거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베일을 친 거다. 지식인과 세상 사이에 장막을 친 거나 마찬가지다. 지적 능력 거기와 장막을 쳤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될까요? New Experimental Philosophy. 새로운 걸 위해서는 거기에는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꾸미지 않은 형식의 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비판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이 뭐다? New Experimental Philosophy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베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막을 들이우다. 이제 반대로 lift the veil, 장막을 걷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럼 요 기준을 해서 아까 앞부분에서는 비판, 과거의 시대가 이랬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점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극복하자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극복하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설명하면 됩니다. 1, 2, 3, 4, 5번의 문제를 한번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reative writing,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창의적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plain and clear description, 평범하고 명확한 설명. 바로 여기가 simple, direct, unall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것의 paraphrase가 된 표현이겠죠? 3번은 언어적인 아울렛, 배출구, 감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감정적이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 네 번째는 collaborative가 나온 적이 없는 키워드. 5번은 말보다 스피치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니죠. 여기서는 writing, 그 다음에 문체라는 말이 나왔지만 스피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고 이 form of speech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형식이죠. 분명히 언급은 됐지만 쓰는 것, 말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비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의 패러프레이징을 일어나면 되겠죠. 어떻게 하자?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꾸미지 않은 말을 쓰자. 이 말이 결국에는 plain, 평범하고 클리어한 표현으로 쓰자. 그렇게 하는 서술 방식으로 쓰자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됩니다.